담아서 소독을 해둔 부분들이에요. 디메토에이트라고 하는 살균제를 이용을 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화분은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을 준비해 봤어요. 튤립과 마찬가지로 수선화도 추식 부분이기 때문에 토분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편이고요.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이나 도자기 화분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좋냐라고 하면 도자기 화분이 좀 더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무겁고 또 비싸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는 플라스틱 화분을 쓰시는 게 좋아요. 토분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수충은 따로 깔지 않을 거예요. 사용하는 흙은 보시면 제가 지금 상토에다가 이렇게 로즈소일이라고 하는 장미 전용 흙인데 이거를 좀 섞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장미 전용 상토가 특별히 좋냐 뭐 그런 것보다는 장미 전용 상토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돌멩이도 많고 모래도 많고 무거워요. 무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유기질보다는 무기질이 굉장히 많은 흙이라서 튤립이나 수선화처럼 꽃이 큰 추식구군 같은 경우는 흙이 너무 가벼우면 나중에 꽃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하는 일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근을 무겁게 눌러주는 역할로 이렇게 무거운 돌, 모래 이런 걸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섞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장미 전용 흙을 사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도 뭐 마사토라던가 아니면 모래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무거운 소재들을 섞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섞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상토도 이렇게 조금 무거운 돌이나 모래 같은 게 섞여서 나오는 상토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상토를 쓰신다면 굳이 섞으시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맹 상토라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흙을 대충 요만큼 채웠어요. 지금 제가 흙을 이렇게 탁탁 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탁탁 치면 더 내려갈 거예요. 저는 이 상태에서 지금 흙이 복실복실하죠. 이 상태에서 구근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충 저는 여기 3개 심을 거니까 이렇게 심을 거예요. 이렇게 심을 때 이렇게 폭신폭신한 카스텔라 같은 흙에다가 이렇게 놓고 살짝 눌러주세요.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살짝 단단하게 이렇게 심어줄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살짝 아까 흙을 탁탁 털어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지 않은 이유가 제가 이렇게 소복하게 꽂아 넣으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그 다음에 싹이 날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꽂아놓지 않고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얹어만 놓고 흙을 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나오면서 자칫 얘네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단단하게 흙에 박아두는 거는 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흙을 어디까지 덮을 것인가 이걸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초반에는 아까 그 상태로 그대로 놓고 또 키워도 돼요. 아주 살짝. 왜냐면 여러분들 뿌리가 잘 나나 안 나나 막 걱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아주 살짝만 꼽아놓고 위에 부분은 노출된 상태로 물 주다가 뿌리가 잘 난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흙을 덮어서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그래 뿌리 잘 나더라 나는 뿌리 안 날까봐 걱정 같은 거는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흙을 덮어가지고 심으셔도 돼요.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너무 깊게 심었을 때에는 이 구근에서 잎이 나오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얕게 심은 경우에 비해서는 꽃이 좀 덜 핀다거나 그런 일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꽃을 탐스럽게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 너무 깊게 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내에서 심으실 때는 이렇게 꼭지 부분이 노출될 정도로 한 요 정도로 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이제 물을 줄 건데요. 물은 이렇게 조금씩 커피 우리가 드립커피 핸드드립으로 커피 내리듯이 이렇게 조금 물을 가는 물주기로 조금씩 왔다 갔다 천천히 이렇게 물을 주시면 물이 다 들어가고 나서
어디 하나 흙이 파인 데 없이 이렇게 평탄하게 골고루 이렇게 물이 스며들게 돼요. 아까는 제가 여기 안 보이게 이렇게 흙을 좀 덮어놨었잖아요. 물을 주고 나면 이제 흙들이 다 내려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노출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노출되게 흙을 채워놓으셨던 분들이라면 물 주고 나서 이제 더 많은 부분이 구분이 드러나게 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흙을 좀 더 보충을 해가지고 요 정도만 나오도록 하시고 다시 물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심고 나면 이름표를 꽂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군의 이름, 그 다음에 품종 이름, 심은 날짜, 그 다음에 어디서 구입을 했는가 이렇게까지 적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 적었었어요. 작년까지는 안 적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꽃이 폈을 때 꽃이 잘못된 꽃이 필 때가 있어요. 내가 롤렛을 심었는데 뭐 떼띠아 떼떼가 핀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시킨 것과는 다른 색의 꽃이 피었을 때 그때도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서 주문을 했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어디서 샀는지 명확하게 기억은 해. 하지만 그거를 그 판매처에서 인정을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다른 곳에서 사고 우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해서 심을 때 우리의 기억이 가장 총총할 때, 이럴 때 어디서 무엇을 언제 이렇게 심었는지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꽂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은데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일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